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우승 후보이자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월 A매치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과의 경기 6월 2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는데요. 브라질 대표팀은 월드컵을 잘 준비하기 위한 이번 6월달의 기간을 위해 한국전 일주일을 앞두고 미리 들어와 시차 적응도 하고 한국 관광도 하고 전술훈련과 체력훈련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참가해서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그 좋은 기운을 이어가고자 한국, 일본을 방문해서 여름 기간 월드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11월에 열립니다. 사상 처음 열리는 겨울 월드컵이다 보니까 유럽 리그 일정 도중에 열려서 브라질에 있는 정말 유럽파의 스타들이 미리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전지훈련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실 브라질 선수들이 보였던 다양한 일화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대표팀의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고 이 브라질 선수들이 했던 관광 후일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또 다른 남미팀 칠레와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두 번째 경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고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경기하고 6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경기로 이집트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에 속했는데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나와 한 조에 속했죠. 브라질은 어떻게 본다면 포르투갈과 많이 비슷해요. 또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축구 스타일도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브라질전은 포르투갈 데뷔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루과이는 칠레, 파라과이와 약간 비슷한 성향의 팀들이기 때문에 역시 데뷔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아프리카 팀인 이집트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팀이다 보니까 서아프리카의 가나와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세네갈이라든지 카메룬 같은 팀들이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일단은 살라 선수가 뛰는 팀이고 살라 선수가 내한을 약속하고 이집트와의 경기를 확정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한 두 선수의 맞대결을 또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좋은 경기이기 때문에 월드컵 모의고사로는 좋고요. 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떨어진 강팀이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국팀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4경기 아주 좋은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대표팀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 대표팀을 꾸렸기 때문에 초호화 멤버가 내한하게 됐습니다. 브라질은 G조에 속해 있고 스위스, 세르비아, 카메룬과 이제 한 조에 속했는데 한국이 만약에 16강에 이제 올라갈 경우 만날 수 있는 팀이 브라질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이제 2위로 올라가고 브라질이 1위로 올라가면 만나게 되고 한국이 뭐 이제 1위를 같이 차지하게 된다면 다른 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보는 월드컵 16강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골키퍼의 리버풀의 알리송과 맨시티의 에데르송 그리고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웨베르통이 있고 수비 라인에는 다닐루 선수가 유벤투스의 풀백인데 부상으로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다니 알베스가 합류했고 유벤투스의 알렉스 산드루, 맨유의 알렉스 텔레스, 수비 라인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 아스날의 마갈량이스,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키뉴스, 첼시의 티아고 실바, 미드필드 라인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까세미루, 리버풀의 파비뉴, 맨유의 프레드,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 그리고 브라질 리그 유망주인 다닐루가 있고요. 리옹의 파케타, 에스턴 빌라의 쿠티뉴 이렇게 있고요. 공격 라인은 맨시티의 제주스, 아스널의 마르티넬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쿠냐,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 에버튼의 히샬리송,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은 지난 토요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렀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몸 상태가 아주 안 좋다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무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초호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전력은 막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선수들은 5월 26일에 미리 들어왔습니다. 미리 훈련을 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잘 치러서 평가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시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첫 이틀 훈련 기간에는 오후에 관광을 했어요. 5월 26일에 한국에 와서 5월 27일 오전, 5월 28일 오전에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서울과 서울 일대를 돌아다녔는데 첫날은 이제 남산 서울타워에 가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둘째 날이 이제 토요일 5월 28일에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브라질 선수들이 너무나 해맑고 즐겁게 한국에서의 이제 관광을 즐기는 모습들이 많은 화제가 됐고 또 한국 팬들을 만날 때마다 다정다감하게 인사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줘서 더욱더 호감인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버랜드에서 T 익스프레스를 탔던 모습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 네이마르를 포함한 브라질 선수들이 좀 괴로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네이마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공개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놀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 에버랜드 일정 이후에 네이마르가 강남의 한 클럽에 가서 1,200만 원어치 수를 쐈다고도 하는데, 그 뒤 이어졌던 브라질 대표팀의 훈련에서 날렵한 몸놀림을 통해서 프로정신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몸 상태, 훈련 모습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현란한 드리블 돌파와 강력한 양발 슈팅, 네이마르다운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번 시차 적응도 확실하게 하고, 또 유럽에서 리그 뛰는 선수들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 치열한 시즌을 보내고 좀 쉴 필요가 있었거든요. 휴가를 바로 보내야 되는 일정 속에 한국에 경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휴가 겸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정신적으로나 몸 상태적으로나 많이 올라온 브라질 선수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훈련 이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가 이 놀이기구에 대한 후일담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브라질 언론과 가진 인터뷰였는데,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나 더 이상 안 탈 거다. 놀이기구 이제 안 탈 거다. 이것도 사실 내가 타고 싶지 않았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전부 다 같이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탔다. 그래서 다 같이 탔는데 나는 솔직히 즐기지 못했다. 눈을 질끈 감고 소리를 엄청 질러댔다. 소리라도 안 질렀다면 더 무서울 뻔해서 다행이었다. 실제로 타보니까 새처럼 나는 기분이었다고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한 번 더 타자고 해서 2번이나 탔기 때문에 더 이상은 타지 않겠다. 너무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한 가브리엘 마갈량이 선수는 최근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을 했던 선수예요. 바로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널과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 북런던 더비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선수가 핵심 수비수로서 아스날의 중앙 수비를 지켰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벼락 같은 슈팅을 구석으로 차 넣을 때 무너져가지고 정말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뒷모습이 보였던 선수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때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빠르게 복귀해서 아스널이 마지막까지 힘을 쓰는데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스널은 5위가 됐고, 손흥민 선수가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차지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는데요. 이 마갈량이스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에 출전할지 여부는 미지수예요. 실제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브라질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사실 뭐 팀 내에 밀리탕도 있고 실바도 있고 마르키뉴스도 있다 보니까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경기에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얘기했고요. 밀리탕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출전이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도 티아고 실바 선수와 마르키뉴스 선수가 일단 주전 수비수로 나갈 것이 유력해서 아마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는 후반전에 교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6명까지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후반전에 마갈량이스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바 선수가 나이도 좀 있으니까 풀타임까지 소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한국 대표팀도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이 오히려 일찍 왔죠. 5월 26일에 왔고 27일부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긴 기간 훈련을 하게 됐는데, 브라질은 이번 6월 A매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와 원래 호주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했는데 그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아르헨티나와 경기가 호주에서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좀 이동 거리를 줄이면서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친선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이제 일방적인 조금 의견을 통해서 취소가 되면서 한국 일본전만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전이 6월 6일에 있으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조금 일찍 해산하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 대표팀들이 지금 다 6월 14일까지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일찍 끝나게 됐으니까 일찍 와서 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5월 30일에 와서 훈련을 하게 되고 6월 14일까지 이집트전까지 치르게 되기 때문에 브라질도 한국도 총 소집 기간은 같은데, 브라질과의 이 6월 2일 경기를 앞두고는 브라질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훈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우려가 돼요. 우리의 안방이지만 시차의 문제에서도 브라질 선수들이 조금 이제 괜찮은 상태고, 또 조직력 면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홈이라고 해서 결코 이제 유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집 현장 사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부르크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우리 유망주 정우영 선수가 이제 수원FC의 센터백인 조유민 선수와 함께 소집되는 모습인데요. 조유민 선수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대표팀 경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요. 공격 라인에 이제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 보르도는 이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만 황의조 선수는 올 여름에 다른 유럽의 빅리그로 이적이 유력시되고 있거든요. 또 울버햄튼에서 이제 완전 이적을 확정하고 또 좋은 시즌 보내고 돌아온 황희찬 선수도 미리 와서 한국에서 쉬고 있다가 이번에 소집이 됐고요. 또 권창훈 선수, 김천 상무, 국군체육부대 상무 소속으로 열심히 뛰고 있죠. 최근에 이제 유튜버인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좀 하면서 또 댓글도 남기면서 활발하게 연애도 하고 있는 권창훈 선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브라질전에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또 9번 공격수로서 포스트 플레이가 아주 강력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조규성 선수, 김천 상무에서 재대학을 할 경우엔 유럽 무대 진출이 유력시 되고 있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효과를 본 페네르바체가 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규성 선수는 페네르바체 말고도 원하는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 관련된 소식들 역시 저희가 파악한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라이트백 이용 선수,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마지막 월드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이용 선수를 대신할 만한 좋은 풀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 이용 선수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잘하고 있어요.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 출전하기 위해 소집이 됐고요. 또 루빈 카잔에서 뛰다가 러시아의 그 침공 사태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온 황인범 선수는 FC 서울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 FC 서울에서 함께 뛰고 있는 나상호 선수와 대표팀에 함께 입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위아래 검정색 깔끔한 옷을 입고 등장하면서 뭐 기자들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인사를 했고요.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기분 좋다라고 소리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굴을 봤을 때도 오랜만에 푹 쉰 느낌, 잘 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 좋은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 것이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브라질이 초호화 군단이라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브라질 선수들만큼이나 대단하고 네이마르를 제외하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더 큰 스타고 더 화려한 스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질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전이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예상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라인은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유력하고 조규성 선수가 아마 이제 황의조 선수의 자리에 후반전에 나오거나 혹은 깜짝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황인범, 권창훈, 정우영이 조금 비대칭으로 뛸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면서 황인범 선수가 정우영 선수 옆으로 조금 내려가서 수비를 같이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포백은 김진수, 김영권, 권경원, 이용, 골문은 김승규 선수가 지켜야 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뛰지 못하는 가운데 네이마르, 히샬리송, 하피냐가 공격을 구성할 것 같아요. 하피냐가 빠른 윙어고 네이마르는 기술적인 이선 공격수고 히샬리송은 전천후로 움직이는 부지런히 뛰면서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죠. 그리고 쿠티뉴 선수가 쿠티뉴 전에서의 날카로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프레드는 왼발킥이 좋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기마랑스도 공격 전개력을 갖추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가 예상되고요. 텔레스와 알베스 역시 거의 윙에 가깝게 공격하는 풀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인데요. 티아고 실바 선수가 첼시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노련하게 마크했던 바가 있죠. 손흥민과 티아고 실바의 맞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서 어떻게 또 허물어낼지가 중요하고 아무래도 지금 뭐 파비뉴라든지 카세미르 같은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중앙 미드필더가 빠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브라질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손흥민 선수가 잘 공략해줘야 될 것 같고 다니 알베스가 여전히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측면의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현재 브라질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 수비진 역시 김민재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브라질의 막강 화력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하피냐의 속도라든지 히샬리송의 몸싸움이라든지 네이마르의 기술을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가 아쉽게는 없지만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월드컵에 정말 만나게 될 강력한 선수들, 특히 포르투갈의 호날두나 베르나르도 실바, 조타 같은 선수를 미리 상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경기입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열린 역대 친선 경기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여줄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표팀도 브라질 대표팀도 최정예 멤버들이 가능한 모였고요. 또 어느 때보다 지금 좋은 컨디션을 양국 모두 보이면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도 이제 브라질 대표팀이 네이마르와 함께 한국에 왔었지만 브라질도 한국 대표팀도 그때보다 강해졌거든요. 이번 이 친선 경기 정말 본방 사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켓을 구하셔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매진 사례가 됐는데요.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직관이 아니더라도 집관이라도 행복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경기 이후 이야기와 뒷이야기까지도 한준TV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유튜브에서 개설된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